60세 이후 일상 속 반복되는 습관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글을 쓰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당신의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밤새워 일할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잠 못 이룰 때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고마운 심장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숨이 차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 가슴 답답함은 괜찮겠지. 병원 가기 전에 조금 더 견뎌보자.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습관, 움직이지 않는 하루.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시거나 집안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린 분들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굳이 나갈 일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심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절히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안일과 운동은 다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활동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한두 층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 조금 더 먼 곳을 선택해 보세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걷는 그 발걸음이 당신의 심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소금에 절어가는 밥상. 이거 싱거우니까 소금 좀 더 넣어주세요. 식당에서, 집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둔해져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소금을 더 치거나 간이 센 음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작은 소금 한 숟가락이 당신의 심장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심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 것처럼 심장도 계속 무리하면 지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전통적으로 간이 센 편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찌개, 청국장. 맛있지만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라면, 국수, 만두 등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서 여기에 소금까지 더 추가한다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의 2-3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식탁에서 소금통과 간장을 치워보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마늘, 생강, 깨소금, 들기름 등으로 맛을 내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덜 짜게 담가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3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게 될 거예요. 음식 본래의 맛이 이렇게 깊고 풍부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습관, 밤마다 이어지는 코골이. 우리 영감은 코를 너무 골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남편분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코 고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코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특히 숨을 잠깐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함께 있다면 이는 심장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멈추면 몸 안의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고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등을 대고 자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기 쉬워요. 베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기도가 좁아져요. 술과 수면제는 피하세요. 목 근육을 이완시켜 코골이를 악화시켜요. 체중 관리를 하세요. 목 주변 지방이 기도를 압박할 수 있어요. 만약 가족이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마음속 깊이 쌓인 스트레스. 별일 아니야. 참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을 혼자 사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배우자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견디시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결국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혈관이 수축됩니다. 또한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은퇴, 건강 악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의 짐을 털어놓으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기억하세요. 말 못한 감정, 그게 당신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습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약 복용. 오늘 약 먹었나? 아니면 안 먹었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약을 또 먹거나 반대로 먹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몸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을 끊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정상이 되면 이제 나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약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지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환자는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약통에 월, 화, 수, 요일을 적어서 복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휴대폰 알람을 매일 아침 식사 후
같은 시간에 맞춰두세요. 자녀분들께 약 복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괜찮다 싶어 끊었던 그 약, 그게 당신의 심장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 담배와 술에 의존하는 일상. 이 나이에 담배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안 좋을 텐데. 술 한두 잔은 혈관에 좋다고 하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이유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담배와 술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 산소량을 줄입니다. 이는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담배는 혈관 벽에 플라크 기름때 같은 것과 쌓이게 해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술의 경우 적은 양은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술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근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해롭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담배를 끊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담배나 술 생각이 날 때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가족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세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오랜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그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물 마시기를 자꾸 미루는 하루. 목이 마르면 그때 마시지 뭐.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나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끈끈한 혈액은 심장이 더 힘을 써서 펌프질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사우나를 다녀온 후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외출할 때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세요. 하루에 6-8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물 한 모금,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의 일을 덜어줍니다. 여덟 번째 습관, 혼자만의 식사 시간. 혼자 먹으니까 대충 때우지 뭐.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기도 하고 굳이 정성을 들여 차릴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같은 반찬으로 며칠을 보내시거나 영양 균형은 생각하지 않고 드시기 쉬운 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심장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심근이 약해질 수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준비하세요. 이웃 어르신이나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더라도 매 끼니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나물 반찬을 포함하세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혼자라도 소중한 당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한 끼. 그것이 심장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9번째 습관 추위와 더위를 참아내려는 고집.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 난방비 아끼려고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으로 추위나 더위를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약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극단적인 온도는 심장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심근경색 발생률이 여름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탈수가 발생하기 쉽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체온 조절을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므로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겨울 18-20도, 여름 24-26도. 외출할 때는 날씨에 맞는 옷을 충분히 챙기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하세요. 사우나 후, 찬물, 더운 곳에서 에어컨 바로 앞 등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온도 유지는 치료비보다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10번째 습관 정기검진을 미루고 미루는 마음. 별일 없으면 병원 갈 필요 없지. 검사 받으면 뭔가 나올까봐 무서워. 이런 생각으로 정기검진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심장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16만 100까지 올라가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혈압,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심장병이 있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완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걱정이 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몇 주 안에 심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면 동맥 경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는 소금을 조금 덜 넣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금연 클리닉에 문의해보세요. 다음 달에는 건강검진을 예약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건강한 심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관리법. 경로당과 복지관 활용하기. 혼자 운동하기 어려우시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많은 곳에서 실버체조, 게이트볼, 탁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의 슬기로운 섭취법. 우리 음식 중에도 심장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생선구이, 나물 반찬, 두부 요리 등을 늘리고 찌개나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보건소 활용하기. 동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혈압 측정, 당뇨 검사, 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건소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건강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건강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달라고 해보세요. 혈압 수치나 운동량을 기록해두면 병원 갈 때도 유용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마무리. 당신의 심장이 전하는 메시지. 60년, 70년, 80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 마음처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심장은 당신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심장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심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심장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날들이 더욱 많아지시길 바랍니다.